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오늘 책이 좀 많네요. 자, 일단 이론서는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끝까지 갈 거니까,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기출문제집. 예, 요게, 책이 두 권으로 돼 있어서 두껍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해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무거우시면 일단 문제. 예. 오늘 문제만 떼오셨죠? 아니에요? 다 갖고 오셨어요? 네, 다 갖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 기출 문제도 이렇게 두 권으로 껴 있는데 내용상 조금 보충할 거나 이런 것들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잡아드릴 거니까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좀 무겁지만 암기 노트 요것도 중간중간 외워야 될 것들 그 파트에서 찍고 갈 거니까 갖고 다니시고. 책이 좀 많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도 조금씩 제가 드리려고요. 좀 적은 문제라도 또 따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도 좀 드릴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반이니까 오늘 이제 개강이잖아요. 오늘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5월, 6월 해가지고 한 바퀴 8주 돌아갈 겁니다. 8주간 한 바퀴 돌 건데, 이쯤 돼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지나간 강의 들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지나간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지나간 강의 언제 다 들어? 지금 완전 밀린 겁니다. 완전 밀려서 지금 지나간 강의 듣고 있으면 이건 한 과목도 아니고 6과목 다 돌아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감기. 빨리 감기. 1.5배속. 그죠? 여러분 어려운 책 빨리 읽으면 읽어져요? 그게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이게.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지. 어려운 책을 속독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해도 모자를 파네. 어려운 걸 빨리 감게 하면요. 이게, 요즘 흔한 있잖아요. ASMR. 빨리 감기 딱 걸어놓으면 ASMR이 돼.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지나간 강의를 빨리 해결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허락해 드릴 테니까 지나간 강의 밀렸어도 지금부터 새로 하면 돼. 그러면 되고요. 항상 강의는 현강을 들어야 됩니다. 현강. 지금서부터 현재 들어가고 있는 라이브를 들어야지 지나간 녹화된 강의로 돌아가 버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제발 앞으로 남은 강의도 많으니까 남은 강의로 가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럽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못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미리 좀 하지 그랬어. 그럴 거면 좀 미리 좀 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자, 늦었으면 늦은 만큼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지. 남들은 먼저 했는데 이제 하면서 똑같이 갈 수 없는 거지. 그럼 더 고생해야 돼요. 그럼 당연한 거지. 그걸 고생하지 않고 지금부터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남들이 2달, 석 달, 넉 달 먼저 했는데 나 이제 시작하면서 똑같이 가겠다고 그러면 진짜 도둑놈신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남들 하는 거에 2배, 3배를 더 해야죠. 그렇게 하면 따라갈 수 있냐? 그럼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금방 잘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2년, 3년 해도 못 따라가고 그래.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지금부터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지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고민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당장 고민할 시간에 책 하나라도 더 보고 문제 하나라도 더 푸시라고요. 자,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이론 먼저예요, 문제 먼저예요? 이론 먼저예요, 문제 먼저예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찝어드릴게요. 자, 무조건 문제, 무조건 문제, 무조건 문제. 이론 몰라도 되냐?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내가 이제 장담할 수 있어. 몰라도 돼. 이론 몰라도 돼. 자,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 중에 제일 좋은 문제 뭐예요? 기출문제. 근데 기출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계속 개정상 있잖아. 개정상 있고 출제 이 경향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안 풀어도 되는 게 있어. 이거는 예전에 한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쓸데없는 짓이야. 예를 들어서 자, 만점 방지형 문제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런 기출문제지만 나중에 안 나온다고. 그럼 그거 붙어 있고 머리에 싸매고 이건 기출문제가 중요해 이러고 있으면 바보가 바보.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이 안 됐었어도 개정된 상 있잖아. 개정된 상 어떻게 해요? 기출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새로 문제를 만들어서 예상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법이 개정된 부분이 문제가 또 같이 개정돼야 되는데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인 사람이 몇 명 없어 우리나라에. 여기도 한 명 있긴 하지만 몇 명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문제 아무거나 보면 또 안 된다고. 문제가 틀린 문제거나 지금 맞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려가는 과정이 될 거니까 지금 이제 5, 6월 달에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나간 과정도 했으면 좋았겠지. 근데 지금 미련을 두지 마시고 지금부터 5, 6, 7, 8 가시는데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 와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또 정신차려 듣든지 집에 가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듣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3, 4월 달 강의 또 찾는다? 아, 그럼 이것도 못 알아듣. 그러면 12월 달 강의 찾는다? 그러면 계속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고 뭐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니까 문제를 약간 풀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맨날 이거 답이네? 그럼 이런 게 이게 답인가? 그런 요령이 생기면 거기 답이야 진짜. 그리고 나서 이론을 들으면 아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라는 게 보인다고. 근데 이론을 계속 설명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 풀으면 야 이거 또 새로운 세상이네 이렇게 들어가. 그럼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몰라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틀리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틀리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찍어서 맞추는 거. 최악이야, 최악. 제일 나쁜 게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거 기뻐하지 마세요. 찍어서 맞추는 건 남의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제일 좋은 거는요. 고민해서 틀리는 거. 고민해서 틀리는 경험을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9, 10월 달에 틀리는 경험 많이 하면 이제 힘이 빠져버려. 지금은 틀린 경험 많이 해가지고 요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익혀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잘 몰라도 요럴 땐 문제가 여기 답이야 라는 감이 온다고. 이게 과목마다 이게 달라요. 과목마다 달라. 공시법에 감이 있어요. 또 다른 과목에서 감 잡았다고 여기서 감 잡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다 흐름이 다르고 법의 논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 원리로 다 해결하게 돼 안 돼. 민법 원리로 이거 안 돼. 민법은 실체법, 개인 간의 권리 문제고 이거는 절차법, 등기관하고 나가야 문제니까 완전히 법 원리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민법 좀 했다고 등기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본 바탕은 되겠지만 완전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은 항상 문제풀이에서 요 과목은 출제자들이 어떤 걸 내고 있는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할 시간이니까 지나간 이론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제가 오늘 죄를 사여 드릴 테니까 잊으시고 지금부터 새로 하면 돼. 알겠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쭉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언뜻 못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후에 뭐예요? 뭐예요?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나서 뭐예요? 잠깐 자. 끝나는 거예요. 밥 먹고 자는 거 최악이에요. 밥 먹고 자면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걸어가지고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전에 내가 뭐 놓쳤지?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오전에 내가 뭐 놓쳤지? 이거를 떠올려야 되거든요. 되게 괴로운 일이에요. 오전에 내가 놓친 걸 꺼내야 돼. 꺼내서 뭘 놓쳤는지 찾아봐야 돼. 그리고 그걸 다시 공부하고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해가지고 보충해서 채워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직면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고 자.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매일매일 수업 들으시고 나서 식사하시고 잠깐 산책하면서 책 없어도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오늘 오전에 뭐 했지? 오늘 오전에 첫 시간에 뭐 배웠더라? 첫 시간에 일단 잔소리를 시작했어. 그리고 등기부터 시작했고 등기의 배웠고 등기할 수 있는 사항 배웠고 등기 효력 배웠고 등기 설비 배웠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그중에 내가 뭐 놓쳤었고 이거를 걸으면서 생각하라고.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 틀린 거 다시 보라고요. 그런 과정이 복습으로 최고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제일 이제 좋은 공부 방법이게. 근데 힘든 건 뭐냐면 시간 정해놓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게 힘들어요. 시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건들지 마. 그래 놓고서 책상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잠은 안 와. 일단 시작은 잠이 안 와. 딱 책상에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책상 정리 시작해. 책상 정리 시작하고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볼펜 챙겨. 볼펜, 형광펜, 빨간 볼펜, 파란 볼펜 챙긴다 또. 그러니까 이제 볼펜 챙겼는데 자가 없네? 자 사러 간다? 자 사러 가. 그죠? 옆 사람한테 빌려도 되고 모르는데 자를 꼭 사러 가. 꼭 줄을 안 꺼도 되거든. 근데 자를 사러 가.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노트가 없네? 노트? 야, 노트도 사올 걸. 노트 챙겨 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 문제집이 집에 있지? 집에 또 문제집까지로 간다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1시간이 지나. 1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 이제 졸린다? 준비 다 해놓으면 졸려요. 그럼 또 한숨 자. 그럼 2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는요 꼭 격식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틈틈이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틈틈이 내가 모르는 걸 짚어나가는 과정이 공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짜투리 시간 조금씩 활용하시면 문제 한 문제씩 풀 수 있어요. 문제 풀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서로 간에 스터디 한다고 뭐 서로 알려주고 이런 거 있죠? 난 진짜 위험천만해. 뭐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저걸 저 사람이 가르쳐줄 실력이 되나? 서로 막 이렇게, 뭐, 그거 아니야, 얘. 뭐 이러면서. 예. 난 불안해 죽겠어, 진짜. 자, 대신에 텍스트를 같이 읽는 건 괜찮아요. 글씨가 있잖아. 내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텍스트에 있는 문제를 서로, 오류 없는 문제를 서로 풀어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서로 막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이건 좀 위험한 일이니까 좀 조심하시고 문제 한 문제씩 푸는 건 서로 굉장히 좋은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좋은 공부니까 문제 풀이 위주로 이제 돌아가시라. 그리고 그중에 가장 기본은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는 푸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야. 예, 절대 풀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외우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럼 이게 답이구나. 라는 거 외워나가다 보면 거기에 응용되는 문제가 이제 7, 8월 달에 나오고 이제 9, 10월 달에 전범위로 돌려가면 이게 같은 문제라도 색달을 보인다고. 그러면서 문제 푸는 요령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론 강의를 듣잖아요. 쏙쏙 들어온다. 쏙쏙 들어와. 그죠? 그러고 나서 왜 이론 강의 듣겠어요? 떨어졌거든. 그럼 다음에 10일, 12월, 1월, 2월 강의 이론이 너무 재밌어. 그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작년에 붙었으면 모를 뻔했어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차라리 떨어진 게 나은 것 같아요. 다시 공부 탄탄히 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버리 붙었어. 어리버리 붙었어. 어리버리 붙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또 적응해서 또 어떻게 또 공부를 더 해야지 뭐. 보통 공부를 안 하죠. 예. 보통 이런 스토리가 1년, 2년, 3년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분기점이에요. 지금 5월달 분기점. 여기서 망하면 끝나는 거고 1년이. 여기서 바짝 타고 올라가면 이제 지금부터 해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깁니다. 되게 중요한 시점이니까 조금 힘을 내시고 그동안 좀 되게 힘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믿으시고 점수가 안 나와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면 2, 30점 나오죠? 50점 나와요? 2, 30점 나온 게 오히려 편해. 왜? 더 떨어질 게 없거든. 올라가기만 할 거거든요. 뭐 처음부터 80점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갑시다. 자, 요번 달서부터까지는 등기부터 할 거예요. 등기부터. 자, 등기하고 7월 달서부터 지적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은 등기 먼저 지적 나죠. 그리고 7월 초서부터 지적 다시 새로 시작할 거고 이렇게 순서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론서 등기법 130페이지 펼쳐보시면 자, 130페이지 자, 우리 이론서 130페이지 펼쳐보시면 제가 이 교재에다가는요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전체 등기법의 구조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구조 잠깐 보시고 넘어갈게요. 일단 서론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뭐 서론 정도 할 거예요. 서론 정도 간단히 할 건데 등기의 의의라든가 효력이라든가 뭐 등기 대상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등기상, 등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가 있는데 이 등기부 중에서도 이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출제되는 범위가 보통 등기 사항이냐 요거 그다음에 등기의 효력 요 정도 하고 이제 구분 건물 등기 요 세 가지 파트가 좀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등기소 등기 설비 부분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등기관 출제 안 돼요. 근데 올해 등기소의 관할 부분이 개정된 게 좀 있어요. 이 관할 부분은 기출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관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충 문제를 만들 거예요. 앞으로 계속 꽤 어렵게 개정이 됐어요. 관할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조금씩 훈련시켜 드릴 겁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려요. 관할 부분은 그동안 문제 안 나오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총론으로 넘어가죠. 자, 총론은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개시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등기관은 일을 많이 하고 싶다, 조금 하고 싶다. 등기관이 일하기 싫은 거야. 자, 일하기 싫은데 일하게 만들어야지. 누가? 당사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 좀 해줘 라고, 그죠? 대충 해요? 꼼꼼하게 해요? 꼼꼼하게 해야 돼. 대충 하면 어떻게 돼? 각하당해요.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신청. 자, 신청은 당사자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당사자가 등기소에서 이 등기 좀 해줘. 그래서 이 절차를 잘 맞춰야 돼.
근데 이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관공서는 뭐예요? 관공서. 관공서가 등기소에 가서 우리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촉탁. 요거는 우리보다 좀 널널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신청 촉탁이 없어도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으면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게 뭐예요? 직권 등기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의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이 이걸 받아가지고 야 이거 이유 있다.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너 잘못했어. 등기관 해드려라고 하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의 신청에서 이유 있을 때 명령이 나오고요. 만약에 관공서가 등기소에 법원이 등기소에 이등기해줘 그럼 뭐예요? 촉탁. 관공서 등기관 친해 안 친해? 친해. 관공서 등기관 친하니까 뒷골목 가서 뭐해? 쏙닥쏙닥. 자, 쏙닥쏙닥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죠? 우리가 가서 쏙닥쏙닥 하면 어떻게 돼? 각하당해, 각하당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돼. 신청. 됐죠? 그래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신청 촉탁이 없어도 법에 별도 규정이 있을 때는 알아서. 자, 이거를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자동으로 그냥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직권 등기죠. 직권 등기. 그다음에 이신청에서는 명령 등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개시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그중에 신청이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얘기를 쭉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중에 등기관이 자, 이거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각하. 각하서가 총 몇 개 있어? 11개 있죠? 자, 11개 각하서 중에 몇 개 알아요? 다 외웠어 이거를? 그럴 리가? 자, 그중에 하나 집점 이겁니다. 등기상 인 경우 아닌 경우. 되게 중요하죠?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따져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완벽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11개 사이에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 각하. 자, 11개 사이에 하나도 안 걸렸는데 신청인이 못생겼으면 네? 해주기 싫어? 자, 신청이 못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등기를 실행한다. 실행한다는 건 등기부에 그 내용을 신청된 내용을 기록해주고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라고 도장 찍는 거 있죠? 요거를 등기관 식별부. 등기관이 도장 찍었대 그죠? 예전에는 날이 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날이 나네요. 왜? 종이가 없어. 등기부가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내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라고 전자 서명을 하는 거야. 전자 서명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식별부. 여기까지 됐으면 절차가 끝났다, 완료됐다, 맞춰졌다. 같은 말. 자, 끝났다, 완료됐다, 맞춰졌다. 됐죠? 자, 저는 그냥 끝났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죠? 완료됐다는 좀 어려운 말이고, 그래서 요즘 맞춰졌다 그래. 같은 말이에요. 네, 끝났다, 완료됐다, 맞춰졌다. 자, 언제 절차가 맞춰져? 식별, 이때 맞춰져요. 그러면 효력은 언제 발생? 자, 접수 또는 저장할 때. 이때 뭐예요? 이때 효력이 발생해. 이게 등기법 배우는 이유예요. 중개사 과목에다가 등기법 집어넣은 이유가 이거예요. 접수한 날짜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구나. 접수한 날짜서부터 저당이 잡힌 거구나. 라는 거.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등기가 맞춰졌다면. 자, 맞춰지지 않고 각하됐으면 효력이 나올 수가 없지. 맞춰졌다면 등기부 중에 어딜 봐야 된다? 접수일자를 봐야 돼. 이날부터 이거 소유자구나. 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유자한테 뭘 줘야 돼? 등기필 정보를. 자, 제공해요? 작성통지요? 작성통지요. 제공 아니야. 작성통지입니다. 자, 제공은 처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 서면 신청으로 낼 때 거기 따라 들어가는 걸 제공이라고 하고요. 등기 끝나고 나오면 뭐예요? 작성통지. 만들어준다. 작성통지. 등기관이 우리한테 주는 거. 이걸 등기필 정보를 작성통지한다. 자, 땅 문서 우리한테 준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 절차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총론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분량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서면 신청 부분이 분량이 많아요. 신청서와 계약서와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대장, 도면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 어떤 경우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분량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 전자신청에서 출제가 안 되다가 요즘 2, 3년 새에 이게 또 나오기 시작했어. 한두 문제씩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자신청 넘어가면서 안 나오다가 요즘 슬슬 다시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강론이 나옵니다. 강론은 크게 이렇게 돼요. 강론은 크게 자, 각종 권리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상 여러 가지 등기를 또 풀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론 체계상 나눠서 써놓고 있는 겁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자, 권리 중에 제일 센 권리가 뭐겠어요? 소유권. 소유권 등기를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물론 소유권도 말소, 변경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특별히 따로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보존 등기가 한 문제가 딱 나오고요. 자, 보존 등기는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덩어리 출제 범위가 있어.
대한민국 만든대요? 만들어져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뭐. 그죠? 아, 한동안 시끄럽겠네, 그죠? 야, 큰일인데. 자, 어쨌든 보존 등기는 보통 딱 독립된 한 문제짜리예요. 이 총론 부분에 보존 등기 좀 특이하다라고 해서 한 문제가 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전 등기는요, 전범위에 다 걸쳐 있어요. 등기법 전범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다 걸쳐 있기 때문에 다음 중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전범위를 다 내보겠다 이 소리예요. 지문 5개 중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강론에서는 제가 수용, 환매, 신탁, 진정명 요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고 특히 수용은 늘 나오는 거고요. 환매는 요즘 뜨기 시작했어요. 신탁은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보통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명예부터 종종 나오는 정도. 수용은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지지전 아시죠? 지지전. 지지전. 그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됐어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여기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 빌려. 토지. 지상권, 지역권. 땅 빌리죠? 그럼 전세권은 토지 빌려요, 건물 빌려요, 둘 다 빌려요. 둘 다. 건물 전세도 있거든. 토지 전세, 건물 전세 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과 범위, 목적과 범위가 들어가고요. 예, 왜 빌리는지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전세권은 잘 쓰면 되기 때문에 목적이 없고요. 전세금과 범위. 그렇죠? 그래서 빌릴 때는 꼭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전부 빌리냐, 일부 빌리냐, 이 범위를 쓰게 돼 있어요. 그냥 전부 또는 일부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또 빌리는 게 임차권도 있었죠. 임차권 여기도 안 써놨네. 임차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담보물권도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그죠? 담보 잡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을 또 담보로 잡고 있는 게 권리지권. 요즘 이 권리지권도 종종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뭐 복잡하게는 안 나오고 간단하게 지문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자, 등기를 해놓고 좀 잘못됐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고치는 거지, 고치는 거. 고치는 거. 변경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변경 3형제가 있어요. 표제부, 부동산 표시 변경. 그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 그 중에 권리 변경 잘 나옵니다. 자, 권리 변경은 2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공동 신청이라는 거. 그다음에 자, 주등기로 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부주라 그래서 부부주. 요 2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부가 잘못되면 고쳐 쓰는데 다 잘못되면 어떻게 돼? 말소 지워버리는 거죠. 네, 잘못된 부적법한 등기를 전부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소를 잘못했대. 말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였대. 어떻게? 회복하면 되지. 자, 말소 회복이 있죠. 그래서 부적법 말소를 살린다. 이거. 잘못 지운 걸 살린다. 이게 회복이죠. 중요한 부분이요. 회복됐어요. 그러면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거. 소멸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순위 효력을 그대로 보유한다. 라고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조건 부기등기한 문제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100%, 또 심지어 2문제씩 나옵니다. 12개 중에 2개 정도 가등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부기등기는 전체적으로 전체 진도 나가면서 틈틈이 조금씩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몰아서 할 필요는 없어요. 진도 잘 따라가시면 대략 정리가 되게 돼 있고요. 가등기는 아예 1시간, 1시간 반 정도 날 잡아가지고 완전히 쭉 정리를 할 거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여기 나오는 건 다 맞춰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등기법의 전체 구조를 본 거예요. 여기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됐어요. 뭐 이 정도 가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등기 총설하고 나와 있죠.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건 이거죠. 자, 실체 관계가 있어요. 실체 관계를 등기부에 쓰는 걸 뭐라 그래? 등기한다. 자, 실체 관계를 지적공부에 쓰는 걸 뭐라 그래? 등록한다. 등록한다라고 했죠. 네. 등기부에 어떤 내용을 쓰는 거를 등기한다라고 하는데, 자, 뭘 쓰겠어요? 뭘 쓰겠어요? 자, 부동산 표시와 또 권리를 쓰는 거죠. 부동산 표시와 권리 중에 뭐가 전문이야? 권리가 전문이죠. 등기는 권리가 전문이다.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여기 입에 딱 붙어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그죠? 좀 체면 좀 차리지 마. 권리는 건등기. 좀 따라하지. 예, 좀 따라하지. 이렇게 뭐 남들이 하니까 나는 좀 그렇잖아. 예, 좀 자꾸 해야 돼, 그죠? 이게 오감 발달. 우리 늦둥이 키우느라가 별걸 다 알아. 오감 발달. 말을 해야 돼, 말을. 그죠? 아, 요즘 늦둥이들 죽을 것 같아, 진짜, 요즘에. 눈만 뜨면 싫어요, 뭐 이래가지고.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또 이게 푸시카에 꽂혔어. 아세요? 전문 용어인데, 푸시카. 이게 애기들 안고 다니는 차 있잖아, 왜. 안고 뒤에서 미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또 모터가 달렸다? 리모컨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리모컨 이렇게 하면 차가 이렇게 가. 그리고 딱 이 모델을 바꾸면 지가 또 운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또 끌고 가야 돼. 그죠?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한 40만 원에 미쳤어. 그걸 어떻게 사? 그래서 당근 했잖아. 당근. 당근 문고리 거래가 있잖아요. 왜? 예. 아파트 앞에 놔두면 가서 들고 오는 거. 그거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8만 원에 사왔어, 그거를. 당근. 40만 원짜리를. 아니나 다를까 고장 났어, 지금.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 지금. 지금 수리해달라고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빠, 하얀 차 타고 싶어요. 그러는데. 나 왜 이러고 있냐, 진짜. 자, 오감발달. 오감발달. 자, 권리는 좀 따라하라고. 예, 자, 권리는 건등기 입이 붙어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전문이에요? 표시가 전문이죠? 자, 표시는 표시죠? 자, 표시는 표시죠? 이게 붙어야 돼요. 자, 둘 다 양쪽 장부 전부 다 권리와 표시를 다 쓰고 있긴 하지만 전문 분야가 있다고. 전문 분야. 좀 완벽하게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자, 권리는 건등기. 자, 표시는 표시죠. 그랬죠? 자, 만약에 실제로 토지 표시가 변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변했어. 그럼 어디부터 가야 돼요? 지적. 표시가 변했으면 표시는 표지적이니까 이쪽 가서 대장 정리를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분할. 토지 분할할 수 있죠? 토지 분할. 분할은 어디부터 가야 돼? 지적 소관청. 그죠? 여기 소관청 가가지고 대장을 분필을 시켜야 돼. 그럼 토지가 몇 개가 됐어요, 이제? 2개가 됐네? 근데 등기소에서는 소식을 알아볼라. 몰라.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그 토지가 몇 개로 있어? 하나로 돼 있어. 그럼 토지는 하나야, 2개야? 여기다가는 분필을 했고 여기는 분필 등기 안 들어갔어. 그럼 여기는 2필지로 돼 있고 여기는 1필지로 돼 있다고. 그럼 우리는 이 토지가 하나라고 그래야 돼요? 2개로 해야 돼요? 예? 이게 토지가 몇 개냐지. 그럼 소유권자가 바뀌었어요? 소유권자가 안 바뀌었어. 권리는 안 바뀌었어. 그죠? 표시는 표지적 그랬잖아. 그럼 어디가 기준이에요? 지적. 대장이 기준이야. 그럼 여기서는 2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 지금 하나로 돼 있죠? 내버려 둬야 되겠어? 빨리 고쳐야 되겠어? 빨리 고쳐야 되겠어? 그럼 신청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신청 의무가 생겨요. 누구한테? 뭘 등기관한테요? 신청을 등기관이 해? 누가? 지가 누구냐? 지가 토지 소유자 그래야지. 지가 뭐 그러지 말고. 그죠? 예.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뭘 또 없어? 있다고 그랬잖아 방금. 네. 다시. 자, 이게 잘 생각하세요. 토지는 분할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토지 분할 내 마음이지 뭐 내 땅인데.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내 마음이야. 근데 여기서 했으면 여기는 해야지. 그때 한 달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표시는 지적이면 지적 공부에 먼저 정리하고 나서 한 달 이내 등기 신청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2개 맞는다고. 그죠? 근데 이거 한 달 이내 하라 그러면 애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 과태료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것도 다 외웠다 이제. 과태료 없다고. 그죠? 저하고 과태료 얘기 안 난다 그랬어요. 예. 과태료 없으니까 신청 안 하겠지. 법에서는 신청해야 된다 써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해줘야 돼? 촉탁. 자, 관공서, 소관청, 여기 김포시청에. 예? 여기서, 자, 등기소에 뭐 해준다? 촉탁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개를 일치시키는 거라고. 자, 이번에는 실제로 권리가 바뀐대요. 소유권이 바뀐대. 왜? 소유권이 바뀌는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지. 소유권 이전. 그죠? 원인은 매매, 증여, 또 상속, 또 환매, 또 수용, 또 점유취득시효 왜 나왔다? 점유취득 좋아요. 예, 또 진정명의 회복. 그죠? 예. 뭐 요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예. 몇 분이 표정이 어두워져. 나 하도 모르는데.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몰라. 다들 몰라. 별로 아는 거 없어. 예. 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보통 매매, 증여, 상속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매매, 증여, 상속이 원인이야. 그 목적은 뭐예요? 목적.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야. 소유권 이전.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줘요, 팔아요? 줘. 자, 주는 게 뭐예요? 증여. 그럼 등기 원인은 증여. 자, 할아버지 손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등기 목적은 그러니까 탈세. 아니라 자, 소유권 이전. 원인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아니라 증여. 됐죠?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걸 자꾸 헷갈리더라고. 원인이 증여라고. 원인이 증여라고.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됐죠? 소유권 이전 그러면 사실관계예요, 권리관계예요? 권리관계. 권리는 건등기 일로 간다고. 등기소에 간다고. 등기소에 가서 공동 신청. 할아버지 손자가 공동 신청하면 자, 소유권은 갑구에 등기하죠?
갖고 이제 손잡고다라고 등기가 났다고. 그죠? 예, 그럼 언제부터 손잡고요? 등기가 맞춰졌어. 언제부터? 접수한테, 저장한테부터. 그 등기부에 접수 일자가 나오잖아. 그때부터 네 거다라고 나왔죠? 예. 자, 그러고 나면 이쪽에서는 아직 소유자가 할아버지로 돼 있다고. 대장에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거 안 바뀐 거야? 권리는 건등기. 여기 바뀌었잖아요. 그럼 소유자 바뀐 거라고. 그러면 자, 이쪽에서 자동으로 뭐 해줘? 통지를 해줘. 통지를 해줘, 이번엔. 통지. 용어가 다른 거예요, 통지. 통지해서 이 통지를 받아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서로 양쪽 장부를 항상 일치시켜 주는 이유는 우리가 자, 이것도 열람할 수가 있고 이것도 열람할 수가 있고 증명서 발급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두 개가 맞아야지. 두 개가 안 맞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하실 거죠? 또 깜빡했어? 아 맞다, 내가 중개사를 여기 갔지. 중개사가 되셨는데 같은 토지에 대장을 딱 띄고 등기를 딱 떴는데 보니까 소유자가 달라. 그죠? 앞에 손님이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이상하네. 이 동네 중개사 20년 만에 처음이네. 이딴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자, 두 개의 장부에 소유자가 다르게 써 있어. 뭐라고 설명해? 예? 뭐라고요? 글쎄 좀 기다려 봅시다. 자, 권리는 건등기. 자, 등기부는 뭐가 전문이다? 권리가 전문이다. 권리가 이쪽 전문이다. 그래서 권리 문제 불일치 부분은 이쪽 기준으로 봐야 된다. 앞으로 여기가 고쳐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그죠? 못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면적이 다르게 써 있어. 면적이 다르게 써 있어. 그럼 뭐라고 해요? 면적은 지적공부. 이쪽 대장이 더 기준이기 때문에 이쪽이 바뀔 거다 앞으로.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촉탁 들어가서 개정될 거다. 이거 말고도 두 개 장부를 맞춰주는 제도가 엄청 많아요. 20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다행히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해요. 소유자가 신청해라. 안 하면 우리가 촉탁한다. 이 정도만. 이거 말고도 두 개를 일치시키는 제도가 한 20여 가지가 쭉 법조문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 할게. 나 예전에 막 그 처음 강의 시작하고 1, 2년 차에는 그거 다 늘어나서 했잖아. 그거 다 잘릴 뻔했어.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지금 두 개만 하잖아, 두 개만. 예. 그러면 또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쫓아와서 저한테 그래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왜 설명 안 해주냐? 그 설명하다가 잘릴 뻔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일단 두 개만 하자고. 자, 등기법은 본인이 신청하세요. 지적법은 우리가 촉탁해드릴게. 두 가지 제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죠? 더 있어 제도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추려드리는 건데 이쪽으로 오는 화살표도 많아. 통지 말고도 많아. 근데 이것도 지금 통지 하나만 하는 게 지금. 그렇죠? 자, 이쪽으로 가는 데도 많아. 그 중에 촉탁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통지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도 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장부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한다. 이게 뭐예요? 공시. 그래서 우리 과목 이름이 공시법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 이쪽 등기법 먼저 갈 거죠? 자, 실제로 할아버지 손자 간에 실제 증여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차분히 얘기해야 되겠죠? 말로 해요, 종이로 써요? 종이. 그 종이 이름 뭐예요? 신청서. 자,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증여. 그걸 신청서에 써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심사를 하겠죠? 심사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각하되는 거고. 그죠?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각하되는 거고. 11개 각하사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실행해주고. 알 수 있죠? 네, 그 실행하고 나서 이제 손자한테 네 거다! 라고 주는 거. 땅 문서 아니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작성통지. 이 멘트가 나와줘야 돼. 알 수 있죠? 네.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시법 OT를 잠깐 했고요. 자, 이제 방금 설명드린 등기 절차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접수 또는 저장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단 조건은 등기가 맞춰졌다면. 맞춰진 이후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그렇죠? 자, 그 중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요건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됐고요.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등기의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저장 접수 얘기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읽어나 볼게요. 자,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된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저장 접수 같은 거다. 그죠? 두 번째, 등기관 등기를 마쳤어. 언제 맞춰요? 뭘 또 접수한테 맞춰? 언제 맞춰? 식별보. 이제 뒤죽박죽 시작한다, 이제. 그죠? 언제 맞춰졌는데 접수 그러면 어떻게 해? 접수하고 어떻게 맞춰줘? 식별보.
자, 식별부. 자, 등기 사물을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그죠? 자, 이때 요즘은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을 해서 식별부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식별부를 기록합니다. 이게 식별부. 그럼 맞춰졌으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이 접수예요. 예. 언제 맞춰졌냐 그러면 식별부. 또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예.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등기랑 대장은 나눠져 있는데, 자, 표시는 표, 지적. 자, 표시는 표, 지적이고요. 자, 권리는 건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그랬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게요. 자, 하나는 등기소에서 자, 지적소관청에다가 통지해 주는 거. 자, 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죠? 등기관이 소관청한테 야, 소유자 바뀌었다. 자, 소유권 변경됐다. 자, 소유권 말소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말고 저당 전세 얘기는 안 해줘요. 저당 전세는 소관청에서 관심이 없어. 소유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맞춰지면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자, 이거를 지문으로 뽑아볼게요. 등기관은 소유권 변경 등기를 했으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OX. 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뽑아서 낸단 말이에요. 등기관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맞춰졌으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오, 맞잖아요. 이렇게 이제 풀어서 낼 수 있단 말이죠. 또 갑니다.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맞춰졌으면 통지한다. X. 가등기는 아니야. 가등기는 임시니까 소유자가 안 바뀌었거든. 그럴 때는 제외하고요. 가등기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촉탁이 나와 있죠. 자, 촉탁은 누구한테 할까? 소관청. 이 관공서가 어디다가?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뭐 한다? 촉탁한다. 자, 뭐에 대해서? 자,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자,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그래서 작년 1번 정답이 신규 등록이었어요. 다음 중 촉탁 사유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정답이 딱 신규 등록이었어. 그죠? 나머지 토지 표시 사항들이 쭉 나오고 그 중에 3번이 신규 등록해가지고 답이었어요. 자, 작년 기출문제 1번이었죠. 그다음에 자, 등기관이 각하하는 사유가 총 11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 맨 마지막 각하사유 11호를 잠깐 볼 거예요. 자, 당연히 부동산 표시가 써 있겠죠. 자, 부동산 표시는 등기에도 써 있고 대장에도 써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기준이에요? 표시는 표, 지정. 이쪽이 기준이죠. 두 개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돼? 각하하는 거지. 각하. 그럼 각하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하 당했어. 그럼 두 개가 불일치하다고 각하 당했어. 야, 소리가 안 맞잖아. 각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맞춰와야지. 어디에 뭘 맞춰야 돼? 지적에다가 등기를 맞춰야지. 맞춰가지고 변경 등기 하고 들고 오라 이거예요. 그렇죠? 또 부동산 표시가요. 우리가 써내는 신청서에도 들어가. 우리 등기 신청서 쓸 때 부동산 표시 써내잖아요. 자,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각하예요, 각하. 각하면 어떻게 해? 다시 고쳐 써야 돼. 그죠? 요게 이제 등기법 각하사유 11개 중에 11번째 마지막 각하사유를 소개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 등기의 종류 이런 얘기는 이번 달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고요. 요거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요 부기등기 예가 나와 있는데, 자, 전세권이 이전됐어요. 자, 그러면 현재 전세권자 누구? 김유신이 됐지. 그죠? 자, 원래 전세권자는 김춘추였는데, 자, 전세권이 이전되었죠? 그럼 원래 전세권은 몇 순위예요? 1순위. 근데 이거를 이전받으면 2번 가기 싫잖아요. 그럼 1다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이전되려면 요거 부기등기. 자, 전세권 이전은 무조건 부기등기다. 주등기로 2번 가지 않습니다. 자, 부기등기로 가는 거. 이런 걸 부기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 저당권, 뭐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걸 이전한다 그러면 무조건 부기등기고, 이때 권리자만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전세금과 범위는 전세금과 목적,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목적이요. 이게 이제 이 지상권, 지역권의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목적인 범위라 그래. 그래서 이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만 외우세요. 자, 전세금과 범위 이렇게 외우세요. 전세금과 범위. 목적을 괜히 썼어.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여주려고. 뭐 지워도 돼요. 자, 전세금과 범위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목적인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인 범위. 어쨌든 얘네들은 안 고치고, 자, 권리자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이전이다 그러면 여기만 줄을 거버리고, 지금 전세권자가 여기로 넘어갔구나. 전세권도
양도가 되는구나.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니까 이걸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로 처리한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센 등기가 있고 약한 등기 있죠? 센 등기, 약한 등기. 자, 센 등기는 뭐예요? 종국 등기 효력이 세. 그죠? 자, 얘 비등기는 효력이 약해요. 자, 얘 비등기 중에 가장 대표가 가등기. 자, 가등기는 효력이 세다, 약하다? 요것만으로는 약하고요.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그때 순위가 막 세지는 거죠. 예, 당장 가등기로는 임시다라는 거고요. 자, 가등기 빼고는 대부분 종국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넘어가시고, 자, 내용에 따라서 변경, 경정, 요건 좀 잡고 합시다. 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공통점. 일부 불일치. 실제랑 등기랑 일부가 좀 안 맞아. 그럼 지워버려요? 고쳤어요? 고쳐 쓰는 거지. 자, 언제 지워버려? 전부 잘못되면 어떻게 지워버려야지. 이거 말소예요. 자, 일부 잘못되면 지워버린 게 아니라 고쳐 쓰는 거죠. 고쳐 쓴다, 시정한다. 자, 고쳐서 바로 잡는다. 그렇죠? 똑같은데요. 자, 뭐가 다를까요? 이쪽은 원시적, 후발적. 이쪽은 원시적. 그죠? 자, 그래서 원경. 여보세요. 원경. 원시적 나오면 경정 등기이고, 후발적 나오면 변경 등기이고. 그죠? 자, 요렇게 해놓고, 요 원경을 헷갈리게 하려고 말을 싹 바꿔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립니다. 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문제될 때 궁금하죠? 나중에 한번, 한번 뒤통수 맞아보고 얘기합시다. 예. 미리 설명을 드려도요, 어떻게 사기칠 건 미리 설명드려도 막상 문제에서 그걸 만나잖아요. 그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세게 한번 맞아봐야 돼. 그죠? 미리 알려드릴까요? 예, 이걸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요. 원시적이면 경정이잖아요. 그럼 원시적이라는 말을 안 쓸라 그래. 원시적이라는 말을 빼고 뭐라고 쓰냐. 자, 차고나 유류라고 써. 써버려. 유류라는 게 빠뜨렸다는 거지. 뭔가 등기할 때 잘못됐다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원시적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원시적으로란 말을 안 쓰고 차고나 유류로 일부가 잘못 기록된 이후란 말을 써. 기록이 완료되고 나서 이후에 바로 잡는 등기는 경정 등기지. 그러면 후회가 딱 들어가니까 후회? 그러면 변정이가 이렇게 속게 된다고. 그걸 노리고 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알려드리고 다음번에 모의고사 내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안 난다고. 예. 그래서 혼자 이걸 연습해보면서 풀어보고 틀려보고 하고 나서 이렇게 사기치는구나를 깨닫고 나야 이제 기억이 난다고. 그죠? 사람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자꾸 까먹잖아. 그러니까 세게 맞아야 돼. 세게 맞고 기억나거든. 그죠? 예. 맞은 것도 기억 안 난다? 왠지 그 때린 놈이 미워. 맞은 것보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자꾸 쌓아야 돼.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자, 원시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차고나 유류가 있었고. 그죠? 이게 등기 절차 중에 발견하면 그냥 싹 고치면 돼요. 절차 중이면 그때는 경정이란 말 안 써. 근데 등기가 맞춰지고 나서 발견하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경정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끝나기 전에 등기를 보다가 틀렸네? 쓱 고치면 돼. 그런 거는 단순 자꾸정정이라 그래. 자꾸정정. 그죠? 자꾸정정이 뭐예요? 자꾸 고쳐도 된다고. 이 웃기지도 않고 이게 좀 그러네. 그래서 맞춰지기 전에는 그냥 고치면 되고, 끝나고 나면 그냥 고치면 안 돼. 맞춰졌으니까 이때는 고치려면 정식으로 경정등기 절차대로 고쳐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원시적으로 잘못되긴 했지만, 자,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바로 잡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변경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등기가 맞춰지고 완전 문제가 없었어. 그럼 나중에 뭔가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등기가 따라가는 상황. 이거를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별됐죠? 예.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건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다 잘못됐다 그러면 지워버리는 거죠? 예. 자, 잘못 지었으면 어떻게 해? 회복하는 거고. 그렇죠? 예. 자, 멸실 등기는 이제 부동산이 다 없어진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공신력. 자,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죠? 자, 무효 등기를 믿고 샀을 때 권리 취득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믿고 거래했지만 취득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부동산 거래가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꽤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실 잘못된 등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기고 있는데, 종종 정말 억세게 운 나쁜 사람들은 공신력 인정 안 되는 것 때문에 거의 망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가끔 생기니까 등기만 보면 100%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항상 늘 조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등기의 소유자라고 돼 있다고 진짜 꼭 소유자다라고 100% 보장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시면, 자, 메타인지 뭐 요거는 뭐 방금 보신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이제 등기상 요건 좀 중요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얘기 요거 좀 하고 갑시다. 자, 등기상은요 일단 물건과 권리로 나누겠어요. 물건과 권리, 그렇죠? 자,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 동산, 그죠? 네, 부동산 동산. 여러 가지 물건의 정의가 있죠. 무슨 뭐 자연력, 유체력 뭐 이러면서 막 민법 배우잖아. 아, 됐고. 예. 저하고는 동산, 부동산 두 개만 볼게요. 예, 물건 중에 동산, 부동산. 자, 우리 배우는 법 이름이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법이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자, 동산 등기예요, 부동산 등기예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자, 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하지. 아,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라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동산은 등기할 수가 없다. 아, 부동산 등기법이라니까. 그럼 동산 등기할 수가 없다. 절대로 안 돼요. 예외가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죠? 뭘 또 예외가 있어. 그죠? 어설프게. 안 돼. 그죠? 우리는 깔끔해. 그냥 안 돼. 그죠? 뭐 예외 무슨 예외야, 그죠?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네가 몰라서 그렇지, 뭐 많이 우리는 배운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다 딴법이야, 딴법이야. 저하고는 상관없는 법이에요. 뭐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그 어설프게 중개사법, 세법, 부동산학개론 뭐 별거 다 배워서 어디서 배운지 기억도 안 나. 예.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고 저하고는 딱 이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동산 등기할 수가 없다. 동산 등기하려면 동산 등기법이 따로 있어. 다 따로 법이 있어. 딴법.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고, 저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산 등기할 사항이 절대 아니다. 동산 등기는 다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등기는 부동산 등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등기 많아. 뭐 상업 등기도 있고 법인 등기도 있고 무슨 뭐 동산 등기도 있고 다 있어. 걔네는 다 법이 달라. 저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하는데 이걸 잘 해놓으면 다른 법들도 이 법 다 베낀 거야. 이 법이. 이게 기준이에요. 그죠? 이거 해놓으면 다 원리가 비슷해. 심지어 자동차 등록부 봐도 비슷해. 그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죠? 모든 부동산 다 돼요. 토지 건물만 돼요. 토지 건물만 돼. 그래서 등기법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 그래. 등기 기록의 종류가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두 가지만 있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토지 건물 등기.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 이 부동산을 일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등기할 수가. 자,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내 집이 하나인데 건물이죠? 그 중에 작은 방만 등기할 수가. 자, 작은 방에 대한 보존 등기 절대 안 됩니다. 그 작은 방만 팔 수가 없어. 그죠? 못 팔면 저당도 못 잡는 거예요. 그죠? 작은 방 어떻게 팔어? 그죠? 또 그런다? 분할하지? 건물도 분할돼요? 건물 분할이 돼? 건물 분할해? 그럼 옆집이랑 벽을 쳐? 작은 방에 벽을 쳐? 벽을 치니까 출입문이 없어. 저쪽에 벽을 하나 내. 벽을 떼고 여기 벽을 내. 그럼 서로 왔다 갔다 못하고 따로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다 102호 붙이는 거야. 그럼 건물이 두 개 됐어요? 왠지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자, 보통 이런 거를 건물을 구분한다 그래요. 분할이라고 안 하고요. 이 경우는 구분한다 그래. 그러면 구분했으면 뭐가 돼? 구분 건물이 돼. 구분 건물 됐으면 건물이 몇 개 돼? 두 개. 근데 이 두 개의 건물로 취급하려면요. 101호 붙였다고 끝난 게 아니라 등기소 가서 등기를 바꿔야 돼. 등기를 101호 표제부 갖고 울고 102호 표제부 갖고 울고 전체 건물 표제부. 이렇게 만들면 뭐가 돼요? 구분 건물이 된 거야.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 돼?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런 게 계속 쌓이면 아파트가 되는 거고.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건물은 일단 작은 방만 따로 팔 수가 없는데 구분을 쳤으면 등기를 두 세트를 만들었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구분하기 전에는 일부 상태에서 이전하거나 저당 잡을 수는 없다. 됐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주된 건물과 부속 건물이 있을 수 있지. 주된 건물, 부속 건물이 있어. 그럼 이게 가운데 구분한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거지. 건물이 하나야 두 개야.
주된 건물, 부속 건물. 건물 하나에 두 개예요. 등기가 하나로 돼 있대. 그럼 건물이 하나인 거지. 근데 이거를 부속 건물 떼가지고 따로 표제부 갖고를 따로 냈대. 그러면 건물이 두 개로 분할되는 거야, 이게. 분할. 그렇죠? 분할. 실제로 건물을 갖다 붙이기 이게 아니라 등기상 표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한 덩어리 보이지만 가운데를 나눠가지고 쓰면 구분했다 그래, 구분. 그래서 구분이나 분할하기 전, 구분 분할 안 했대. 그럼 건물 몇 개인 거예요? 하나인 거지. 그럼 일부를 떼다 팔 수가 없는 거고, 일부 떼다 팔려면 어떻게 해? 분할 구분해야 돼. 요게 토지도 똑같아요. 토지도 똑같아. 토지도, 자, 토지의 절반을 팔 수가, 토지 절반만 팔 수가, 자, 누가 그러더라고. 잘라 팔면 된대. 그 잘라 팔면 몇 개가 된 거예요? 두 개 된 거지. 그럼 하나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할하기 전이래. 그럼 일부만 팔 수가 없지. 일부를 못 팔면 저당도 못 잡는 거예요. 저당을 잡는다는 건 나중에 경매로 팔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못 파는 거면 저당을 못 잡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일부를 보존 등기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빌려주는 건 돼. 빌려주는 거,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렇게 빌려주는 거는 범위가 있어. 목적과 범위, 목적과 범위, 전세금과 범위, 차임과 범위, 범위가 전부냐 일부냐를 쓰면서 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요 안 되는 것들 등기소에 들고 들어오면 등기관이 각하시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권리 얘기할 겁니다. 권리. 자, 권리. 예.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권, 하나는 채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물권에 대해서, 자,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줘요, 팔아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땅을 주는 거 원인은 증여. 목적은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물권.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게 변동되는 거죠? 네, 그러면 증여계약서 쓰면 손자 거예요? 뭘 해야 돼? 등기해야. 자, 등기해야 물권 변동. 등기해야 물권 변동. 자, 이 할아버지 손자 간에는 증여가 있었죠? 증여는 계약이죠? 계약을 네 글자로. 계약을 네 글자로 하면 법률 행위 그래야 돼. 계약을 네 글자로 그랬더니 계약이 아니라, 자,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 네, 등기가 물권 변동을 성립시킨다.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상속하고 달라.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 거 되죠? 할아버지 아들 간에, 그죠? 돌아가시니까 아들 이름 뭐라 그래? 상속인. 포괄승계인, 상속인.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그죠? 자, 계약이 있어, 없어? 계약이 없어요. 법률행위가 아니야. 그 뭐라 그래요? 법률 규정이라 그래.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라고 써 있어. 상속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포괄 승계한다. 그죠? 예, 상속은 사망 시 개시한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상속 등기 함호. 그렇지, 처분할 수 있지. 그래서 이때 등기는 처분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 행위와 규정이 다른 거 아시겠죠?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 두 단계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자, 채권은 완전 다릅니다. 채권은 방금 얘기한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자, 채권은 아예 등기 없이 성립하는 거예요. 채권은 너랑 나랑 약속한 거죠? 너랑 나랑 자, 이 돈 꿔주면 나중에 이자랑 원문 갚기로 하자. 라고 약속한 거. 그죠? 너 돈 갚아.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야? 채권이지. 그럼 채권은 두 사람 간의 관계니까 굳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법에 특별히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 가능하게 해주자. 라고 특별히 규정이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자, 임대인,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하죠? 이거는 채권이라고. 그럼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3자는 이거 알아볼라? 몰라. 알 필요도 없지. 근데 그 제3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새 집주인이야. 그 집을 팔았대, 임대인이.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이 이거 알고 사, 모르고 사? 이것도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사서 가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임차인이 들어가 살고 있어. 그 임차인한테 당신 누구죠? 나가. 그럼 임차인 뭐라 그래요? 나 월세 내고 있는데 이러지. 누구한테 내는데? 저 사람한테. 그 사람 뭐예요? 전소유자지. 그러면 지금 새 집주인 뭐라 그래? 나는 안 받았으니까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겨? 새 집주인이 이겨요? 원래 임차인이 이겨? 새 집주인이 이기는 거예요. 왜? 새 집주인은 물권자거든. 소유자거든.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나가. 이러면 임차인은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그럼 누구한테 따져야 돼? 전 집주인. 있어 없어? 벌써 튀었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차인들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뭐 하게 해달라? 등기하게 해달라. 그럼 임차권 등기해놨으면
집 사는 사람이 알고 사 모르고 사? 알고 사겠지. 그러면 알고 샀는데 쫓아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한테 임차인이 뭐라 그래? 예? 뭐라 그래?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생긴다. 자, 등기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너 등기 받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집주인한테 뭐라 그래? 제가 민법 공부 좀 했는데요. 임차권은 채권인데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합시다. 그럼 집주인 뭐라 그래? 나가, 나가. 계약 안 해.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등기 안 해도 좀 살려주자. 라고 해서 특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만 해당되는 거지.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위해서? 임차인 위해서 만든 거예요. 등기 없이도. 뭘 물권변동이야.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주는 거지. 등기 없이도. 그죠? 대신에 조건이 뭐예요? 일단 이사는 와라. 인도받아. 그죠? 또 전입신고해서 주민을 옮겨놓고. 그죠? 그럼 언제부터? 그것도 다 외웠다. 어떻게? 다음날부터. 또 그걸 또 배웠다고 이길 또 그런다. 이길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기지. 거기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 추가가 생기고. 이거 배웠죠? 거기다 또 최우선 변제 해가지고 자꾸 임차인 보호로 가는 거지.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좋은 법이 나쁜 법이요? 예? 좋은 법이 나쁜 법이요? 임대인 위한 거야, 임차인 위한 거야? 슬슬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불리해, 자꾸. 임대인들, 그죠?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와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해주는데 성공했으니까 상가임대차도 보호하자. 그리고 법이 뒤늦게 나온 거야, 이게. 그죠? 예. 조금 이제 요건 다르지만. 뭔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자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 임차권은 원래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닌 채권이었죠?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를 위해서 뭐 하자? 등기하자. 이건 민법에서 등기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등기는 물권 등기하는 거예요. 채권은 등기할 수가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물권은 다 돼? 모든 물권 다 등기된다, OX. 자, 물권 중에 안 되는 물건이 있다. 물권 중에 등기 안 되는 물권 있지. 점유권, 질권, 유치권. 이거 안 되지. 얘네들은 물건에 대한 권리긴 하지만 바로바로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유 상태를 그때그때마다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맨날 이 시험 나왔어. 점유권, 질권, 유치권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정말 시험 그 등기법 문제 통틀으면 제일 많이 났을 거야, 이게.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 점유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등기부 떼어보면 유치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이거 뭐 유치권 있는 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가보니까 깍두기 아저씨도 앉아있다고. 나 되게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네. 실제 가보면 보통 깍두기 아저씨들이 앉아있어요. 당신 뭐야? 이러고 나온다고. 누구세요? 이러면 내가 뭐 돈 못 받았는데 당신 뭐 집주인이랑 상관 있나? 이러면 절대 없다 그래. 큰일 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치하고 있다 그러는 거지. 그럼 보통 이제 플래카드 걸어놓죠? 무슨 건설에서 유치권 행사 중임 이러면서, 그죠? 뭐 공사대금 못 받아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알 수 있죠? 예. 네. 그게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죠. 등기 때 보고 파악 못하는 게 있으니까 가보라 이거도 이 소리 지금. 그러니까 등기 강의할 때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죠? 가서 확인하시라. 실제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돼. 그죠? 예. 근데 자, 질권 등기할 수가 자, 질권 두 가지예요. 동산질권, 권리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할 수가.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어. 근데 권리질권 등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권리질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암소리 안 하고 질권 그러면 동산질권이요. 동산질권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근데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권리질권은 반드시 채권에 저당이 붙어 있을 때, 그럼 저당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당 1번 저당 있네? 그럼 1번 저당을 내가 잡는다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딴 거 있으면 못 들어가요. 무조건 저당했을 때 타고 들어가는 거. 이게 권리질권입니다. 그러니까 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지만 권리질권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다. 요즘 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딱 하나 찍으면 이 권리질권하고 그다음에 환매권하고 얘네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임차권은 원래 나오던 건데 환매권 요즘은 이제 얹어지고 있어요. 좀. 네. 요 정도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권리도 일부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도 일부가 있어요. 소유권 일부가 뭐예요? 지분. 두 사람이 공유하면 한 사람 지분 있잖아. 그 지분만 보존 등기될 수는 없어요. 그 지분만 팔 수는 있어요. 내 지분 팔고 지분 이전하잖아요. 지분 이전 등기 됩니다. 이전이 되면 저당도 돼.
한 사람 지분을 저당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될 수 있죠? 자, 지분 이전 또 지분에 대한 저당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지분을 빌려주는 거 돼, 안 돼? 안 돼. 자, 지분을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예. 보통 그 빌딩 갖고 계신 회장님들, 예. 특징이 뭐예요? 빌딩 갖고 계신 회장님들 특징이 뭐예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자식이 많아. 그죠? 빌딩이 보통 있으면요, 이 건물이 있잖아. 여러 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통으로 한 건물이에요? 여러 개 건물이에요? 건물이 통이에요? 여러 개예요? 예? 들어가 보니까 101호, 201호 막 써 있네? 그러면 통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이에요? 자, 요거는 등기를 떼봐야 돼. 등기를 떼보면 101호, 201호 따로 등기가 나면 구분 건물이 되어 있는 거고, 그냥 전체 표제부 갖고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냥 통 건물 하나인 거고. 그죠? 뭐가 더 좋아? 통 건물이 좋아? 예? 찐 부자들은 분할을 안 해놔요. 구분 안 해놔. 구분 분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양. 소유권 여기 쪼개서 팔라고. 통 건물이면 하나씩 분양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임대는 돼? 임대는 부동산 일부를 임대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누가 더 찐 부자겠어. 등기를 떠봤더니 구분 건물이 돼 있네? 이거 부자가 아닌 거지. 그러면 전체 하나의 건물로 다 내 거야. 아주 드물겠죠. 그죠? 네, 근데 회장님이 통 건물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임대를 쫙 내. 난 너무 부럽다. 생각만 해도 부럽다. 네?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라고? 자식이 많아. 통 건물인데 소유권이 하나인데, 그죠? 네, 근데 이 자식들의 특징이 엄마가 또 다 다르지. 이해돼요? 네. 이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겠지, 그죠? 난리가 나겠죠? 법정 상속분 갈 거 아니요. 법정 상속분으로 각각 소유권을 지분으로 쪼개겠지. 알 수 있죠? 101호, 201호가 아닌가, 이거는. 전체 소유권을 지분으로 쪼갰다고. 근데 또 자식들도 막 이렇게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죽어 있고 막 죽은 애가 또 손자가 있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럼 지분이 난리가 나겠죠. 이해되고 있어요? 예. 네. 그럼 이거 각자 자기 지분 팔고 빠질 수가. 권리 일부 지분을 팔 수가 있다 그랬지. 근데 팔리진 않으니까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했지.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가 만약에 통건물로 이렇게 지분 소유를 하고 있으면 임대를 해줘야 되잖아. 전세를 줘야 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누구 지분만 전세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전원의 합의로 가는 거지. 그죠? 전원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원이 상대방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빌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등기는 등기소에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자, 권리 일부와 자, 부동산 일부를 구분하셔야 돼요. 권리부 부동산 완전 다른 얘기죠? 여기까지. 자, 나머지들 효력은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등기 사항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이겁니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원칙적으로 등기한다라고 했고요. 자, 객체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하고는 토지와 건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 토지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자, 이번에 하천이 재정리 한번 나왔죠? 자, 하천은 등기할 수가 있는데 자, 하천 등기되는 권리는 세 가지만 가능합니다. 소유권, 저당권, 권리주권만 하천 등기가 되고, 하천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는 게 지상, 지역, 전세, 임차는 하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예요. 그렇죠? 이 정도. 네.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구분 건물 얘기를 좀 살짝 했는데 조금 이따가 구분 건물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네. 다음 자, 넘어가시면 자,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대략 봤는데요. 자, 일단 요 정도만 좀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방조제는 등기할 수가 있고, 방조제 부대이설은 등기할 수가 없고, 고정식 온실은 등기할 수가 있고, 자, 비닐하우스는 등기할 수가 없어. 자, 저장 탱크는 등기할 수가 있는데 급유 탱크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캐노피, 뚜껑, 덮개, 지붕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은 바람이 통하는 기둥만 있지. 그럼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붕도 있고요. 자, 벽도 있고, 벽 조적조, 벽돌 쌓는 거 이런 거는 지붕 벽이 다 있는 거죠? 그럼 등기할 수가 있는 거고, 컨테이너 박스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언제든지 떠가지고 옆으로 옮길 수 있잖아. 이런 건 등기사항이 아닌 거죠. 예. 자, 공용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상 공용은 등기할 수가 없고, 규약상 공용은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쪽은 되는 거예요. 공용은 공용인데, 자, 애초에 복도로 구조가 돼 있었대. 그 복도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같이 쓰는 거니까. 101호였는데 우리가 규약을 정해서 같이 쓰기로 한 거래. 101호. 이건 등기부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 101호 있으니까.
요건 등기가 다 나온다는 거죠. 예.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물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자, 물권 중에 가장 대표는 소유권, 지지전, 그다음에 저당권 이런 게 있고요. 자, 특이한 권리로 권리지권, 채권 넘버권. 요거는 등기 등록 인정된다. 자, 절대 안 되는 거 외우셔야 되죠. 자, 점유권, 유치권, 동산지권, 특수조건, 분묘일권. 어쩌고 저쩌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주의토지 통행권 이거 가지고 사기 많이 칩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판례가 인정함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X. 판례 인정 어쩌고 좀 필요 없고 법에 없어요. 법에 없으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요거 가지고 많이 장난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34회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자,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주의토지통행권 등기할 수가 없다. 자,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수가 있고, 자, 구분 지상권 등기할 수가 있어요. 지죠. 이렇게 요 두 가지가 등기할 수 있는 거고, 저 두 가지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래 놓고 나서 2번 찍는다. 이러고 2번 찍는다. 뭔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실수를 안 하는 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면 이런 실수를 해요. 다 해놓고 나서 2번 찍으면 망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문제 풀이는요, 아냐 뭐냐 문제가 아니라 기술. OX를 쳐내고 답안지 찍어서 제출하는 것까지가 기술이에요. 그것까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알고도 당합니다. 예. 자, 또 넘어가시면, 자, 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맞죠?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일부가 나오면 무엇의 일부인지 잡아내셔야 되는데, 요거를 정리한 게 요 표죠? 요거 별표 쳤어요? 별표 쳤어요. 자, 부동산 일부는 보존 등기할 수가 없다. 권리 일부도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 보존 등기는 전부 전원이 다 나와야 돼요. 첫 등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요거는 처분. 자, 부동산의 일부는 분할 전에는 처분할 수가 없는 거고, 지분은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상, 지역, 전세, 임차, 얘네들은 용익. 빌려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면만 첨부되면 부동산 일부를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요역지는 무조건 첨부해야 돼요. 요역지 일부가 절대 나올 수 없다. 그 다음에 권리 일부는 자, 용익으로 빌릴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 표는 완전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2번이거든요. 한필 토지에 특정된 일부가 나왔어요. 특정된 일부인데 분할을 안 했대. 그러면 이거는 두 개가 안 된 거죠? 분할 안 된 일부 상태야. 이거 지상권 빌릴 수가 있다. 지상권 일부를 빌릴 수가 있잖아요. 요거 헷갈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요거 3번하고 4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분 난에 지분을 전세를 빌려 못 빌려? 못 빌려. 지분을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대신에 분할 구분 절차를 밟기 전, 분할되기 전이래. 일부 작은 방이래. 자, 작은 방 전세를 빌려 못 빌려? 빌려요. 그죠? 요건 가능하단 말이죠. 요 두 가지가 세트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주의 토지 통행권 나왔네. 판결 받을 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판결 받으신 거 왠지 될 것 같잖아. 그죠? 이렇게 사기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됐고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 얘기는 뭐 이제 뭐 상속 뭐 이런 거 써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네. 경매 이런 거 보시고요. 조금 응용을 할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달에 하도록 합시다. 네. 자, 지금 시간 됐으니까 좀 쉬었다 갈게요. 좀 쉬었다가. 네.